남편과 이혼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무슨 이혼이냐면서 나더러 바람났냐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제가 왜 힘들어하는지, 자기 식구들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인지하지 못했어요. 당장 이혼이 안 될 것 같아서 천천히 준비하기로 했어요. 제가 서울 외곽으로 출장 갔다가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막내 신우가 웬 낯선 남자와 모텔에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얼른 사진을 찍었죠. 어쩐지 그 앞에서 기다리고 싶더라고요. 차 안에서 2시간 기다리니까 신우가 나오더라고요. 두 사람은 나오면서 키스를 하더군요. 얼른 사진을 찍었어요. 그런데 일은 엉뚱한 데서 터졌어요. 시아버지 생신이라서 외식하러 간 날이었어요. 저는 가기 싫었지만 아직 이혼을 안 한 상태였기에 마땅한 변명이 없었어요. 케이크를 가져와 축하 노래를 부르고 다들 돈 봉투를 내밀더군요. 저는 당연히 주지 않았어요. 남편이 준비했거니 했죠. 그런데 남편이나 나나 아무 선물도 주지 않자 전부 제게 시선이 몰렸어요. 그래서 제가 남편에게 그랬어요. 당신이 준비한댔잖아? 라고요. 그런데 시누이들이 한마다씩 거들더군요. 바쁜 지동생이 왜 챙기냐고? 그런 건 아내들이 챙기는 거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남편은 장인, 장모님 생신날도 모른다고요? 그랬더니 큰 신우, 작은 신우, 시모까지 합세해서 그런 건? 원래 남자들이 기억 못한다면서 원래 여자들이 챙겨야 한다고 마구 퍼붓더군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다들 사위들은 안 왔나 봐요. 라고 웃으며 말했어요. 정말 사위들이 한 명도 안 와서 의아했거든요. 신우들은 당황해하면서 변명을 마구 쏟아내더라고요. 그렇게 분위기가 좋지 않은 가운데 식사를 끝나고 식당을 나서다가 막내 신우 남편과 맞닥뜨렸어요. 그런데 그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팔짱을 낀 여자와 함께였죠. 막내 신우가 누구냐고 바람 피우냐고 남편의 따귀를 때린 후에 다짜고짜 여자의 머리카락을 휘어잡았어요. 다들 말려야 할 판인데 신우들이 합세해서 여자의 머리카락을 휘어 뜯고 발길질을 했어요. 막내 신우 남편은 소리 지르면서 막으려 했는데 남편이 주먹을 날렸어요. 저는 물론 강 건너 물 구경한다고 뒤로 빠져 있었고요. 그런데 그때 한 노년의 부부가 나오시면서 사건은 일단락됐어요. 알고 보니 그분들은 사돈이었어요. 막내 신우의 시부모님이었죠. 그리고 바람난 여자라고 착각한 사람은 다름 아닌 여동생이었고요. 유학 때문에 몇 년간 집에 못 왔다고 하더라고요. 오빠 결혼식도 시험 때문에 못 왔고 이번에 들어왔다네요. 더 가관인 오늘이 막내 신우 시어머니 환갑이었대요. 그런데 막내 신우는 자기 아버지 생신이니까 각자 가자고 한 거고요. 막내 신우 남편은 씩씩대면서 못 배워 먹은 집구석이라고 한 뒤 가버렸어요. 저는 그날 밤 막내 신우 남편에게 전화해서 저도 이혼할 생각이라면서 호텔 앞에서 찍은 막내 신우 사진을 보내줬어요. 그렇게 시간은 천천히 흘러갔어요. 남편은 이상하게 제 성질을 건드리지 않고 비위를 잘 맞추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왜 이러나 싶었는데 며칠 눈치를 보던 남편이 이야기를 꺼냈어요. 어떻게 알았는지 제가 상가 분양받은 걸 알고 있더라고요. 아버지가 제 명의로 해주셨어요. 거길 계약했던 부동산 사장님이 하필 지금의 집도 그 사장님을 통해 산 거였어요. 그래서 우연히 남편을 만났고 그에게 상가 수익이 좋니 어쩌니 그랬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그 상가를 큰 신우 장사하게 세를 주잡니다. 월세를 준다고 하지만 그걸 어떻게 믿겠어요? 전 콧방귀 끼면서 거절했어요. 그랬더니 가족끼리 너무한 거 아니냐고 화를 내더라고요. 그날 이후 큰 신우와 시모가 계속 찾아오더라고요. 급기야 회사까지 찾아와서 소란을 피우기 시작했어요. 돈 좀 있다고 시댁 식구들을 개차판으로 안다고 사무실에 와서 날 더러 못 배워 먹은 년이라고 소리치더군요. 시모는 시시각각 변하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당장 경찰에 신고했어요. 회사 사람들에게 사과하고 이혼 준비 중이라고 하니 다들 너그럽게 이해해주셨어요. 남편은 이혼은 절대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저를 사랑하는 것만큼은 사실이라고 하더군요. 황당한 말이었어요. 결혼 후 그의 행동에서 사랑이란 감정은 느껴지지 않았으니까요. 그날 밤 자려다가 업무상 메일을 하나 깜빡한 걸 알고 급하게 컴퓨터를 켰어요. 저는 집에서 컴퓨터를 거의 쓰지 않고 제 노트북만 쓰는데 급해서 가장 먼저 보이는 걸 켰어요. 그런데 게임을 즐겨 하던 남편이 컴퓨터를 끄지 않았나 보더라고요. 뭐 오토로 돌리니 어쩌니? 저는 관심 없어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런데 카카오톡이 켜져 있더라고요. 그걸 본 전 경악했어요. 남편은 제 가족들과 제 돈에 대해 상당한 이야기를 나누었더군요.
외동딸인데 장인어른이 돈이 많고 아내도 가진 돈이 많아다면서 제 것이냥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네가 결혼 전부터 이야기가 나온 거였어요? 그것뿐 아니라 여자도 여럿 있었어요? 총각 행세하면서 만난 거죠? 저는 배신감에 치를 떨었지만 그래도 이 모든 게 증거다면서 마음을 다잡았어요. 저는 아버지와 상의하고 거대 로펌과 이혼 소송에 돌입했어요. 그러는 와중에 막내 신우도 소송당해서 난리도 아니었어요. 남편이 취하해달라고 무릎 꿇고 빌었지만 무시했어요. 그랬더니 시모가 찾아와서 사정하다가 안 되니까 성질대로 욕하고 비난하더군요. 이 역시 전부 증거자료라 생각하고 크게 대응하지 않았어요. 소송이 시작되고 전 당연히 승소했어요. 위자료도 받았고요. 전 남편의 회사 직원과 제 친구가 아는 사이라서 소식을 들을 수 있었어요. 전 남편과 막내 신우의 위자료 때문에 시모의 집에 팔았다네요. 큰 신우는 저한테 가게를 하겠다고 했을 때부터 남편의 사업이 기울어졌었나 봐요. 사업이 망하자 이혼했다네요. 하나 남은 둘째 신우라고 잘 살았으면 하는 측은 지심이 들 정도였어요. 그런데 둘째 신우 역시 애들 데리고 친정에 와 있다고 하더라고요. 쫓겨났다네요. 이유는 병적으로 홈쇼핑 물건을 주문해서라네요. 저는 지금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회사에서도 승진했고 연애도 시작했답니다.